실손형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moral hazard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사전적 엑스안테 사전적인 moral hazard가 있고 엑스포스트 moral hazard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예방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한 개인의 차원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공동선을 해치거든요. 합리적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늘 공동선을 진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 부담이 있는 겁니다. 본인 부담. 종합병원은 30%, 뭐 동네 병원은 20%, 뭐 그런 거죠. 뭐 암이나 중증질환은 10%, 뭐 이런 등등의 모럴 해저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은 질병은 본인 부담을 낮게 가져가고, 모럴 해저드가 사전사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질병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 모럴 해저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제도가 그렇게 진화해 온 거죠. 이 빗장을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나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건강보험이 급여하는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중에 본인 부담이 10%, 20%, 30%가 있어요. 그게 큰 병에 걸리면 액수가 커집니다. 6개월 안에 200만 원 이상 본인 부담이 나오는 경우 2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다 건강보험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급여 대상인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총액은 6개월에 200만 원을 절대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6개월에 200만 원짜리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시겠어요? 그것은 보험으로 커버해야 될 만한 리스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2003년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해서 2005년도에 결국 300만 원으로 6개월에 300만 원짜리 상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김건태 장관님 계실 때 하도 쫄라댔더니 300만 원 해줬어요. 제가 가서 200만 원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그 정도면 민영의료보험으로 따로 대비해야 될 만한 수준의 위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우리 국민소득 수준으로 볼 때. 근데 이거를 보험을 걸겠다고 해서 지금 선보사들이 보험을 팔고 생보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반대했죠. 규제하겠다. 민영의료보험 규제 권한을 복지부가 가져오겠다. 재경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바탕 전쟁이 났죠. 예, 이것은 보험으로 대비해야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작은 리스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급여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민영의료보험은 비급여를 중심으로 상급병실로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팔아라 보험을. 그러면 세제 혜택이라는 거 줄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세 공제를 해준다든가 이건 다 해주겠다. 그러나 본인 부담 부분은 안 된다. 이것은 모럴 해저드를 막아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영의료보험 같은 경우 함부로 풀게 되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생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19세 미만 없죠? 예, 19세 미만이 없고 모두 성인으로 알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06년도에 어느 날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성들이 병원에를 많이 갔어요. 요실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실금은 뭐 괄약근 기능 이런 것과 아마 등등 관련해서 소변이 새는 그런 질병입니다. 남자들은 전립선, 여자들은 요실금. 이게 이제 노년기로 들어갈 때 또는 중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근데 요실금 수술 건수가 한 10배쯤으로 늘었더라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상합니다. 갑자기 왜 요실금 환자가 많아졌을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사이에 한 17배인가로 이렇게 늘었고, 여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수백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조사를 했죠. 갑자기 대한민국 여성들의 여실금 수술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쁜이 수술을 하고 똑같답니다. 의료적으로 구분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예쁜이 수술이 막 번지면서, 근데 왜 그전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왜 할까? 봤더니 몇몇 선보사에서 여실금 보험을 팔았더군요. 여실금이 걸리면 300만 원 준다, 500만 원 준다, 이런 보험을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겠죠, 그 회사들이. 왜냐하면 여실금 수술에 대한 본인 부담은 3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100만 원짜리 시술이기 때문에 본인은 30만 원만 내면 돼. 수술만 받으면 보험회사에 3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쁜이 수술을 받고, 의사는 여실금 수술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그리고 보험회사는 3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실금 수술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보험 상품을 개발했던 임원이, 이것이 민간보험이 공보험에 피해를 준 최초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예쁜이 수술에 대해서 원래 비급여입니다. 그건 비급여. 근데 여실금 수술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의사 선생님이 여실금 수술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치료받은 사람이 나 그거 받은 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두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을 계속 내주는 겁니다. 이 민영의료보험에서 만든 상품이 잘못 설계되면 공보험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본 손실은 보험회사가 본 손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만약 본인 부담금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전체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서 민영의료보험이 실손형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맡아주는 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근데 생보사까지 지금 다 뛰어들어가지고 보험의 일종의 미끼 상품으로 그걸 판매하고 거기 얹어서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쟁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하지 않은 쟁점이 정보공유. 그죠?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진료 정보를 줘라, 이 요구입니다. 최근에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 요구가 나왔죠. 이 요구도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제가 장관을 할 때에도 끊임없이 보험회사에서 이 정보의 제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면 관할 부처인 재경부나 이런 경제부처를 통해서 관계장관회의에 이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무장관의 입장에서 발언 안 할 수 없죠.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비밀한 사생활. 헌법에 있죠. 진료정보만큼 내밀한 사생활 정보는 달리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성병에 걸렸다, 치료를 다 해서 나았다, 그래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입니다. 왜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걸 달라 그러는 것일까? 보험회사는 아까 말한 정보 비대칭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나는 굿 리스크입니다, 나는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배드 리스크는 자기가 건강을 형편없이 챙기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진료 정보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회사는, 민영의료보험회사는. 이 정보는 돈이죠. 손에 쥐기만 하면 누가 돈 되는 고객이고 누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보험이라는 것은 배드 리스크와 굿 리스크를 막 뒤섞어가지고 이른바 대수의 법칙, great number가 작용을 해서 그런 개인 편차가 상쇄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만드는 것이 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각 개인의 질병 리스크를, 과거 진료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다 판단하겠다는 것은 보험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되겠죠. 이것은 헌법에 비추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률에 비추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경제 이론에 입각해서 볼 때에도 정말 멍청한 일이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 쪽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익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고 일부 경제 관료들이 이것을 옹호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설마 알면서 그러겠어요? 예. 사람은 그렇게 사악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 저는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